안녕하세요. 네, 학원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학원이 어떨까요? 독보적인 영어 학원, 아이들이 쉽게 나가지 않는 학원, 대기가 줄을 잇는 학원, 신규 상담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학원, 입소문이 잘 난 학원, 멀리서도 찾아오는 학원, 아이들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학원. 막연하게 이런 학원이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현재 제가 이루고 있는 저희 올리브트리 영어 학원이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이런 학원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저는 이런 학원이었는지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와도 쉽게 나갔고 대기 전혀 없었고 정말 아이들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학원이었거든요. 그런 교습소였는데 물론 콘텐츠 자체를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콘텐츠가 먼저이고요. 아이들 실력 키우는 게 먼저이고요. 그런데 실력이 커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이런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잘해주겠지, 입소문을 잘해주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 학원 있어요 라고 광고하고 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돼지 엄마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럼 타겟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겟팅을 무조건 이 동네 어린이가 다 온다, 이 동네 초등학생이 다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의 마케팅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초등학생과 어떠한 어머니일 것인가 이렇게 타겟을 조금 뾰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영어 학원이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고 굉장히 다양한 영어 학원 그리고 대형 어학원까지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학습적으로 하는 아이들, 학습적 경쟁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제가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저는 저하고 맞는 아이들, 원서로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타겟을 했는데 정말 이런 친구들이 오게 됐어요. 예를 들면 원서를 익히고 싶은 어머니, 그리고 영어를 언어로 습득하게 하고 싶은 어머니,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영어를 시작하고 싶은 아이, 영어 학습에 질린 아이, 다시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원. 인풋은 많은데 영어 말하기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죠. 집에서 엄마표를 했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엄마표로 많이 하다가 지친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영어 글쓰기가 또 안 나오는 경우, 영어 습관을 잘 잡고 싶은 아이,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은 아이, 이렇게 타겟팅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만의 어떠한 아이와 어떤 엄마들이 왔으면 좋겠는가, 나는 어떤 게 자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타겟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명확한 목표, 명확성이 있어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사업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포장을 잘 해서 목표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즐겁게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원이라는 그 명확성으로 한 원어들을 정해서 타겟을 정해서 이러한 철학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화된 이룰 달성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데 그것으로는 인원수가 적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원수로서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쉬운 게 이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나는 올해 목표는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정하시는 게 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공부방만의 특별한 내세울 장점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어드로 잡으시는 거죠. 일단 저는 지금 저희 학원을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떤 매력 때문에 다른 학원
학원이 아니라 여기로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 데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면 영어 독서 습관 잡아주는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쓰기를 잘한다고 해서 왔어요. 검색을 잘 해보시고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해서 왔어요. 대형학원 다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의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해가시는 과정이니까 좀 벤치마킹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아니면 나는 이런 학원이 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학원이 될 거야 라고 명확성을 세워보면서 목표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어땠냐면 이제 6년 전에 처음에 이제 원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원서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하지 마라. 입시로 할 거면은 너 성공할 수 있지만 원서로는 정말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망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렇다면 누군가는 나처럼 원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학원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빈틈 시장을 찾은 거죠, 나름 이제 빈틈 시장을 찾아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융합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서는 하게 됐어요. 이 여유로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경쟁적인 지역이어서 애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됐었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필요가 이 시장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원서가 계속 열풍이라고 할까요? 아시는 정말 그런 상위의 그런 정보들이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원서가 좋다는 걸 많이 하세요.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시키려고 하시는 분, 열정적이신 분들은 책 좋다는 거, 영어책 좋다는 거를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계속은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지역이, 선생님들의 지역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 다른 지역 안에서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내가 잘하는 강점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보적이 되라, 가능하면은 이제 독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소원창업, 그 소리영어 원서의 콜라보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성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한 번에 독보적으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주변과 다를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은 다르대요. 원서로 하는데도 여전히 여기도 굉장히 많고 도서관 영도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도도 여기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웃풋 나온 데는 없다고 하거든요. 특히 원서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좋지만 인풋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로 이렇게 깔고 가는데 원서로 하지만 아웃풋 잘 나와요. 이런 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소화해내시고 한 스텝 한 스텝 차곡차곡 잘 쌓아가시면 정말 독보적인 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전 시장 조사라든지 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옆 공부방 스타일 이런 것도 조금 알 필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조사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엄마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좀 많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좀 분위기만 파악을 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더 연구해서 목표화 시키는 것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독보적인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강점을 좀 지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가지씩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단점은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단점은 제가 본인이 알고 계시고 또 단점이라는 부분은 대체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단점이 큰 부분이 많고 습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잡아가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5년이 되고 어느 정도 뭔가 성과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저는 저의 단점을 잡아가고 있어요. 매뉴얼화 시키는 거 아니면 이제 꼼꼼하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서류를 나누고 작업하는 워크시트 만든다는 이거 최근에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워크시트를 잘 못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시간 다 그래서 뻗어버려. 그렇게 하면 이제 수업 준비를 못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이제 애들하고 쇼맨십하고 그 인터랙션 하는 거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내 체력을 소진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하면서 애들 계속 뽑아내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워크시트를 미련을 버리고 애들 아웃풋 끌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선생님들마다 강점이 있어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려고 처음부터 그 두려움과 이런 부분 때문에 약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전략이 있습니다. 상담 전략은 이제 신규 상담부터 어머니들 오시면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는 이제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지 않고도 바로 어머님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은데 일단 어머님들 오면 막 내가 내 거 좋아요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커리큘럼 다 얘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막 이게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엄마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오셨으면 우리 아이는 어떠세요? 어때요? 우리 아이는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성향인가요? 하고 먼저 물어보고 듣는 걸 먼저 하세요. 경청을 하게 되면 엄마들도 마음이 열리고 또 내가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또 보이거든요. 당연히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끌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면은 제 커리큘럼을 막 들이대기보다는 아이의 성향을 먼저 엄마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엄마가 내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오래 갈 뿐인지 아닌지를 나도 저희도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보게 되죠. 좀 매너가 없다거나 좀 아니다 싶은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선을 긋는 게 좋고요. 처음에 볼 때도. 안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애가 한 번 들어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애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서 처음부터 이제 잘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랑 아이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는 이제 그 상담 커리큘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커리큘럼은 어떻고 우리 교육 방향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의 방향성이 맞지 않을 때는 논쟁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애가 잘해야 되지 않나요? 뭐 대형학원 가야 되지 않나요? 뭐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엄마들이 얘기할 때 그걸 논쟁하려고 하면 이미 기분이 상해진 상태에서 서로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쟁은 하지 않고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상담할 때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이래요, 감정.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을 건드리거나 들어주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욕망을 건드려준다면 그 상품을 산다고 합니다. 언어로서의 영어는 저의 많은 철학이 녹아져 있는 구절이에요. 저의 캐치프라이즈인데 근데 이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저는 욕망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시대 때는 영어로 말을 그렇게 못해도 외국인 만나고 아무리 토플 점수,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머님들의 그런 그 가슴을 충분히 두드려주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릴 건데 그 홈쇼핑 마케터가 쓴 책이에요.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키워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워드라고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해서 선생님들께 초반에 원어들을 자신만의 원어들을 뽑아보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꽃가게가 어떤 골목 꽃가게가 두 꽃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 나오는 그 책에 나온 예시입니다. 첫 번째 꽃가게는 촉박을 쳤고 두 번째 꽃가게는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꽃가게는 꽃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꽃가게는 똑같은 꽃을 팔면서 사랑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상품 같은 것도 I love you 이렇게 쓴 상품 같은 걸 팔고 사랑을 파는 가게 뭐 이런 식으로 캐치프라이즈를 걸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왕이면 두 꽃가게가 있는데 이왕이면 꽃을 그냥 사는 것보다는 사랑을 사고 싶었겠죠. 어떤 사랑이라는 이미지, 욕망, 가슴을 두드린 그 언어 사랑이라는. 여기서 사람들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꽃가게는 똑같은 꽃을 팔지만 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에 대한 얘기.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어떤 평범한 댄스클럽이 그냥 평범한 댄스클럽에서 family라는 그 one word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기 있는 댄스클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패밀리 그냥 평범하지만 되게 편안한 느낌. 가족처럼 패밀리처럼 와서 댄스를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이런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게 히트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만의 학원만의 원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 학원만의 캐치프라이즈를 만들기. 자,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상담을 드리지만 아이에게 있어 필요가 보인다면은 이 아이가 등록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교육적인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고 뭔가 드린다는 느낌으로 저는 진행을 할 때 어머님들이 훨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제 원서라는 부분도 그렇고 소령어라는 그 부분도 그렇고 좀 새롭게 어머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담 시에 교육도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회시킨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만약에 그래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엄마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소문을 내주시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을 대할 때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저번 준비하셨죠?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는 친절한 거,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거, 전문성 있는 거. 영어로는 nice, authentic, 그리고 professional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무조건 전문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그래도 더 뛰어난 어머님이 있어도 영어를 가르치는 이상은 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 교육적인 얘기를 항상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전달하려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식적으로 막 사업적으로 막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진정성 있게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나도 아이의 엄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걸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때로는 어떤 그냥 그런 엄마들이 막 그렇게 해주고 나가면 되게 이제 기분도 불쾌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분을 만날 때는 항상 나이스하게 대하자. 어머님 하고 이제 네 그러셨어요 하고 이제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첫 상담은 어쨌든 첫 미팅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만의 세 가지 컨셉을 원어들을 뽑으셔서 세 가지 단어를 뽑으셔서 상담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상담을 만나면 다 100% 성공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고개 숙이고다 을로서 하시기보다는 원장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고 내 아이를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이거는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당한 멋진 모습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혜택 알려주기 요거는 초기 시에는 효과가 있어요. 초기 시에는 뭐 5만 원 할인입니다. 뭐 이런 게 저는 근데 무료 할인, 무료 한 달 무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리는데 실제로 제 옆에 있는 학원 영어학원도 맨날 그걸 무료 바닉스 한 달 무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 저도 그 학원비를 할인해 주는 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설명회 같은 것만 현장 할인 시 5만 할인 이게 제가 해준 최대 할인이고요. 어, 돈이 싸다고 해서 엄마들이 그 학원을 등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도 뭐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어떤 오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좋지만 그 이후에는 혜택을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케팅 전략은 자 이제 뭐 먼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간판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직접 사람들과 터치함으로써 이제 전단지라든지 전달 직접 돌린다든지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하는 아웃바운딩 마케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3분의 1이 제가 통계를 내보면 물어보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항상 물어보거든요. 뭐 어떤 거 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배너 봤어요. 간판 봤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한 3분의 1이더라. 그리고 한 나머진 3분의 1은 블로그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소개로 왔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초기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제가 지금 한 201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19년, 23년 차 됐네요. 이 철배너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반에 좀 사고를 쳤지만 이제 벽돌을 이렇게 안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평평한 곳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6만 원대였나 기억이 제가 요게 비즈하우스에서 이제 결제를 한 건데 그 3년 동안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요 안에 있는 거 바꿔주면 돼요. 요 안에 있는 거는 17,000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작을 해서 있는 디자인에다가 제작을 해서 때마다 이렇게 바꿔줘요. 똑같은 건데 방학 특강할 때는 특강용으로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이거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때마다 이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 또 요거 보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추천드리고요. 마케팅 전략에서 행사 마케팅도 있습니다. 행사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면은 좋은데 내가 행사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원석이 띄울 때 언제 행사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에너지가 이런 데는 되게 많이 했던 거라서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쿠킹데이 열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면 좋은 게 내부 회원들에게는 재미있는 이벤트처럼 하면서 친구 초청을 받으면 5,000원 정도만 받고 친구 초청을 받으면 재료비만 받고 하면은 나중에 기억을 하고 등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후에. 그리고 그때 끝나고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에너지 대비 그다음에 투자 비용 대비 막 반응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좋은 만족도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엄마들이 좋아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또 상담 시에 이렇게 했던 자료들을 다 기록해서 블로그나 이렇게 PPT로 기록을 해서 소개를 해주면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런 데 애들이 재밌어하겠다, 좋아하겠다고 저학년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운이 나시면 해보길 추천드리고 너무 힘들다 초반에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궁금할 때 애들이 너무 없어. 그럴 때 한번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마케팅 전략 계속해서 이제 지인 소개 또 입소문 마케팅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 입소문 마케팅 이게 제일 좋죠. 왜냐면 내 품에 팔 게 없거든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도와 충성도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한 애를 잘 키웠어요. 한 애를 잘 키웠으면은 걔가 걔네 이제 친구나 엄마 친구를 통해서 또 소개로 물어물어 들어오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제가 잘 어쨌든 입소문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의지하기는 또 문제는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저도 초반에는 이게 잘 안 나거든요. 어머님들한테 좀 카페에 좀 글 좀 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 해도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초기에는. 나중에 지금이야 막 어머님들이 알아서 소개도 하는데 초반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막, 저 영화학원 이제 교수 오픈했는데, 지역사회 지인 활용,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막 명함 드리고, 뭐 이제 친구 엄마를 봐도 나는 학원 한다, 막 이렇게 교회 뭐 집사님 다 지인 활용,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명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주변 학원 원장의 인맥 활용, 영어학원이 주변에 있거나 같은 층에 있거나는 먼저 인사하러 다니고 같은 건물이면은 관계 먼저 맺고 이러면 좋죠. 그래서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미리 약친다고 하죠. 좀 뭔가 민원 서로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요. 좀 기회가 되시면 하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거를 해서 제가 먼저 들이대가지고 정소영 원장님을 만나고 정소영 원장님이 다른 데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는 애들을 좀 받았어요. 많이 받게 됐어요. 네, 그런 운이 따르기도 하니까 한번 미자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자체의 만족도를 통한 학부모 소개. 그죠? 이게 제일 좋죠. 근데 돼지 엄마에 너무 의존하면 또 우르르 나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별 5개. 인바운딩 마케팅인데 내가 어떤 걸 딱 해놓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바운딩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팬이 돼서 뭐 등록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죠. 근데 저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어요. 블로그에 힘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별 5개 했는데 이렇게 자기소개 글 하나 써놓고 학원 소개 글 하나 써놓고 교육적인 글 써놓고 후기 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조금씩 쓰니까 이게 정말 24시간 홍보실장 역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머님은 저랑 상담을 안 해도 괜찮으니 원장님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어떤 분들은 이미 팬이 돼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블로그는 학원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상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요. 인스타그램은 잘 못하다가 블로그 하기도 벅차잖아요. 최근에 저는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은 타겟팅을 해서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아파트 광고 한다 그랬죠. 저도 5년 전까지만, 5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광고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트 광고 하려면은 이제 한 10만 원 내고 또 일일이 가서 다 붙여야 되고, 그래도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근데 한 명 들어와도 뭐 20만 원 이상은 건진다고 생각을 하면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초반에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맨날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힘들고 돈도 비싸고.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굉장히 광고가 좋은 게 타겟팅해서 뭐 3,000원, 1일 3,000원부터 2,000원부터 5,000원 이렇게 있으면서 한 2주에 6만 원? 이렇게 하는데 타겟도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다 타겟팅한 건 아니잖아요. 송파구면 송파구 주민들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엄마들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20대부터 뭐 할머니까지 본다 그러면 60대 여성들 이렇게만 노출이 되게 해도 충분히 노출이 잘 되는 거죠. 노출성으로 이제 하기 좋고 바로 이게 또 등록으로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알아보기 하는데 그래서 프로필로 내 블로그를 걸어놓으면 링크를 걸어놓으면 프로필로 이제 사람들이 랜딩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 블로그에서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었는지 참 볼 수 있게끔 연동이 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멤버님한테 인스타그램 광고
그 수업을 꼭 들으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맘카페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맘카페 꾸준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요, 내가 머리를 안 써서 그렇고 몸을 안 써서 그렇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모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애들이 안 온다고 그냥 손만 빨고 계시지 마시고 뛰어들어서 행동하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뭐 맘카페에서 하는 유료 광고는 돈 내고 광고하면 되고 무료 광고는 광고하고 이제 뭐 다른 걸 줘야 되는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아는 분은 놀이 미술을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무료 수업. 그러니까 엄마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료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일일 이벤트 뭐 이런 거 해서 좋았으면은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기회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제 맘카페를 활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표 강의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엄마표 영어, 그림책부터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모였었어요. 니즈는 언제나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제가 딱 작은 학원에 맞는 마케터 한 분을 소개시켜드린다면 제 책에도 소개되었지만, 그래서 노베버님, 네. 다 너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말 엑기스만 딱 학원 우리에 관련된 것만 딱 주기 때문에 너무 저 시간 내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전단지도 이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이제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면 다 만들 수 있죠. 요즘에는 저는 오프라인 광고 하나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선순환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것도 예전에는 전단지를 전문가에게 다 맡겨야 됐었는데 지금은 다 만들어진 거 내가 몇 번 뚝딱뚝딱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멋진 전단지가 나오니까요. 뽑아서 돌릴 수도 있고 학교 앞에 정말 애들이 없다 설명인데 신청자 별로 없다 급하면 정말 저는 뽑아가지고 학교 앞으로 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엄마들 만나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장입니다. 이러면서 다 줍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엄마표, 세미나 5기네요, 5기. 1기부터 했는데 7기까지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요거 이제 참고를 해서 보셔서 지역에서 비슷하게 해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학부모 설명에 혹시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결과물이 좀 준비됐을 때 아이들에 대한 결과물이 좀 준비됐을 때 하시면은 정말 결과가 좋습니다. 설명의 결과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 이제 저 부르고 싶으시면 부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한 달 전에 전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배너를 세우고 세 번째는 블로그 광고 및 공부방 내 광고하고 네 번째는 이제 2주 전부터 배포 학교 앞에 두고 나가서 아파트 앞이나 배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PPT 준비도 하고 발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이나 이런 자리 세팅, 엄마들의 핸드아웃 프린트를 만들고 당일에 승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 장착해서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면서 떨지 않고 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엄마들이 눈빛이 이제 바뀌면서 여기를 등록해야겠다. 그럴 때 바로 현장 할인 지금 당장 등록하면 현장 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회 신청서를 준비해서 뿌립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현장에서 등록을 하시겠죠? 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이 좌절의 시기들도 오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속삭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 이제 5개월, 8개월, 11개월 꾸준히 하면서 2년만 하면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그런 어떤 컴플레인이 오면은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가,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더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자가 되고 이렇게 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원장님과 교수, 그 공부파 학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필독서. 필독서는 이거는 진짜 머스트로 읽으셔야 하는 책들입니다. 두 권. 제가 책에서 잠깐 내용을 그때 읽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1인 기업,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업가인가, 정말 아니면 그냥 장사꾼인가, 이거는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비전과 어떤 명확성과 목표와 방향과 이런 것이 있다면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1인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어, 혼자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별로 두껍지도 않고 얇아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좋고요. 저도 한 두 번을 봤어요. 이번에 독서 모임 하면서 또 봤고,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다고 하셨고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이걸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파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건데, 이 귀재입니다. 이분은 그냥 정말 그 말빨과 그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구슬려서 팔게 할지 정말 너무나 잘하시는 그 홈쇼핑 마케터인데, 정문정 작가님, 이분이 이 책을 정말 저 다 읽으면서도 무슨 심리학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게 정말 논증서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모든 게 정말 그 언어라는 것은 정말 예술 종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블로그도 써야 되고, 엄마는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다 나의 생각을 쓰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설득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잘 전달할 것인가, 딜리버리 할 것인가, 그리고 어, 전달력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거 그대로 카피하지 말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좀 연구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읽어보시고 진심을 담아서 포스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